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김미경의 리부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뉴 휴먼이 가져야 할 삶의 물음들을 다룹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를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파괴적인 욕심이 코로나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블루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요즘 몸의 면역력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서로를 북돋우며 배려와 신뢰를 나누는 관계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귀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미경의 리부트 책 속의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불신이 아닌 배려와 신뢰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혐오 대신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부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도 네가 더 힘들지 않느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생존, 신뢰의 생존입니다.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3가지 백신,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블루. 살다 보면 마음에 병이 들 때가 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생채기를 견디며 살지만 마음에 가장 큰 병이 들 때는 2가지 경우 중 하나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암 선고를 받거나 사업이 망해 빚을 지는 상황에 몰릴 때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2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왔다. 코로나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도 노이로제를 유발하는데 경제적 기반까지 무너지고 있다. 마치 지진이 와서 땅이 갈라지듯 내가 어제까지 해왔던 일들, 내 생계의 기반이 갑자기 무너지고 있다. 이럴 때 자칫하면 마음에 병이 들기 쉽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에 7명이 일명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면역력이다. 몸에만 질병과 싸우는 힘, 면역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병과 싸워 이겨내고 나를 구해내는 마음의 면역력이 절실하다. 예전에는 마음이 우울하거나 슬프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했다. 친구들과 만나 실컷 수다를 떨 수도 있었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었다. 그런 소소한 일들이 살아가는 재미이자 치료제였는데 이마저 빼앗겼으니 더더욱 답답하고 마음 둘 곳이 없다. 금방 끝날 거라는 기대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해법은 안 보이고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마음이 강한 사람조차 나는 지금껏 뭐 했나라는
자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데리고 살아야 하니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된다. 코로나 이전 마음으로는 코로나 이후를 버텨내기 어렵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어이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고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도 겁먹지 않는 나. 그런 나를 만들려면 내 마음의 면역력도 끌어올려야 한다. 더 튼튼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내면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잘 보살펴줘야 한다. 57년을 살아온 나 역시 이번 코로나는 정말로 쉽지 않았다. 그동안 내 마음, 면역력이나 회복 탄력성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나도 힘겨웠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자꾸 우울과 불안으로 기울어져 갔다. 그럴 때마다 내가 스스로에게 해줬던 말이 있다. 어쩌면 이 말이 나에게 마음의 백신 노릇을 해줬는지도 모른다. 위축될 때는 상대를 절반으로 접어라. 이까짓 기술 1년이면 다 배우지. 내가 그동안 살아낸 실력이 얼만데. 내가 디지털 세상에 위축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다. 지금도 하루에 10번은 넘게 하는 것 같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걸 해야 할 때, 안 가본 곳을 처음 갔을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나도 배짱 하나는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 디지털 세상에 접속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기가 죽었다. 용어들은 왜 그렇게 다 무시무시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지 외계어 같았다. 블록체인, 디지털 머니, 머신러닝, AI, ICT, LOT, 이름도 생소한 이런 단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내고 익숙해지는 데만도 시간이 한참 걸렸다. 이런 말들을 일상 용어로 쓰는 이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 보였나. 내가 안 가져본 것들에 대해 우리는 쉽게 과대평가하곤 한다. 잘 모르면 일단 그걸 가진 이들이 엄청 잘나 보인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생각에 열등감이 올라온다. 그런 마음의 작용이야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을 계속 쪼그라져 작아지게 두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는 디지털과 내 일을 합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용어부터 생소하고 공부할 게 많으니 덜컥 겁부터 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일단 상대를 절반으로 확 접어버린다. 일부러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까짓 디지털 기술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금방 해치우지. 나는 뭐 바보야? 나보다 몇 년 앞서서 시작했으니 그만큼 잘 아는 게 당연한 거지. 물론 내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확신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삶의 기초 실력에서 나온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쌓아온 아날로그 실력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날로그 세상에서 먹고 살아온 실력, 교사라면 잘 가르치는 실력, 영업직이라면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판매하는 실력, 식당 주인이라면 레시피를 짜고 메뉴 개발부터 가게 운영과 홍보 마케팅 실력까지 가졌기에 여태껏 생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력은 절대 한 번에 크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 시간과 함께 쌓아 올린 엄청난 자산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살아온 실력을 과소평가하고 만다. 그까짓 거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하면서 살지 않냐고 한다. 그러나 실력이야말로 그까짓 것이 아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동안 나를 먹여 살릴 만큼 혹은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벌었다면 이미 당신의 살아낸 실력은 검증된 것이다.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했다고 그 실력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갖고 이동할 뿐이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실력이다. 기술은 집중하면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 마음 먹고 공부하면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초기술 정도는 몇 달 만에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력은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야만 얻을 수 있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코어 콘텐츠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헷갈리면 안 된다. 먹고 사는 기초 실력이 없으면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강의하는 실력이 없었다면 유튜브를 하건 줌을 하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줬을까? 아무리 SNS 홍보 기술이 뛰어나도 음식이 맛없고 경영 실력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애자일 마케팅으로 아무리 재빠르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성과를 측정해도 팔아야 할 콘텐츠가 함량 미달이면 어떻게 해도 안 팔린다. 게다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기술은 유효기간이 짧다. 2년 지나면 또 다른 기술이 이전 기술을 덮어버린다. 그런데 지금부터 기술에 겁먹고 한 발 물러나면 우리는 기술 앞에 영원히 무릎 꿇게 된다. 그러니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알파벳부터 공부하며 서서히 익혀가면 된다. 기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써보고 익숙해지면 일상의 하나가 될 뿐이다. 그러니 자꾸 움츠러들지 말자. 새로운 기술 앞에서 작아질 때 주변에 누군가 디지털 기술로 치고 나갈 때 주눅들지 말고 자꾸 나한테 말해주자. 내 실력을 인정해주는 말, 그리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자꾸 연습해보자.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혼돈의 변수는 불변의 상수로 이겨라.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거의 다 크고 작은 인생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은퇴 후 목표한 길이 막히고, 누군가는 먹고 살 수출길이 막히고, 누군가는 미래의 꿈이 막혔다. 하지만 길이 끊어졌다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 노후 계획이 틀어졌다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계획하고, 수출길이 막혔다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하고, 미래의 꿈이 불가능해졌다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으려면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그 일을 하고 싶은 나는 변하지 않는 상수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걸 놓치고 상수와 변수를 헷갈리면 마음을 다치기 쉽다. 얼마 전 대학생 아들을 둔 친구가 전화로 하소연을 해왔다. 아들이 지난달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길이 막히자 낙담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드러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워킹 홀리데이를 갈 수 없게 된 상황은 변수다. 변수는 얼마든지 다른 변수로 바꿀 수 있다. 돈도 벌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도 찾기 나름이다. 그런데 달라진 상황을 불변의 상수로 보면 워킹 홀리데이를 못 가게 된 상황에 사로잡혀 낙담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수와 변수를 구분할 줄 알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로 현재 발이 묶일 수도 있었는데
직전이라도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처럼 모든 것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혼돈의 시대에는 상수인 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라는 상수를 이겨내기 위해 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변수를 내가 주도적으로 수정하고 바꿔야 한다. 최선을 찾기 힘들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다잡아야 한다. 그래야 달라진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이 나를 다시 돌아보고 예전보다 더 나다운 꿈을 찾는 최적의 타이밍인지도 모른다. 나이 50을 넘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재료 탓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재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행이다.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행운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불행일 것이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에게 온 모든 일은 행운도 불행도 아니었다. 무색무취, 중성, 말 그대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 단지 그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행운이 되기도 또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도 재료로 보면 생각이 조금은 명료해진다. 코로나를 불행이라고 단정짓는 대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재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미래의 당신이 이렇게 말하게 될는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제 계획이 다 어긋났죠. 당신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행운이었더라고요. 시대에 뒤처진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사실 나 역시 2021년에 목표한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베트남에서 3개월씩 지내면서 강연도 하고 단기 영어 수업도 들으려 했는데 일거에 물거품이 됐다. 이건 나에게 불행일까 행운일까? 나는 그때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 코로나는 변수일 뿐이야. 다행히 아직 몸도 회사도 건재하니까 괜찮아. 크게 심호흡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분명한 것은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불행은 막힌 길, 틀어진 목표, 무너진 꿈 앞에서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코로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멈춤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덕분에 다른 꿈을 꾸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상수인 내가 변수인 코로나를 맞아 좌절하는 대신 남과 다른 꿈을 꾸고 절망하는 대신 예전과 다른 힘을 꺼냈으면 된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지금 스스로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을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